안녕하세요. 비트고스 트레이더 캘린더입니다. 오늘 8월 9일 캘린더의 코인 예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비트고스 패밀리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셨다고 하시는 것도 항상 저에게 뿌듯함을 남겨주십니다. 먼저 일본 캔들입니다. 일본 캔들에서는 상승에 대한 하락 반전인 이브닝 스타 캔들이 만들어진 뒤에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나 그제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온 뒤에 매수를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전까진 계속 하락 추세를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 추세선입니다. 강력한 저항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때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을 추세선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당장에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석글과 코인 예보 관점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4월 1일에 저점이었던 6,425달러에서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가격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 플라이어 차트에서는 4월 1일의 저점은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뚫렸다는 점에서 올라가더라도 6,425달러는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6,000달러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다음 피오 포인트입니다. S2에 대해서 종가에서 아래에 뚫리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고 하락 중에 있으며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이 S2는 저항받을 6,533달러가 될 것이고 내려간다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인 S3는 5,994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봉 지표에서 파라볼릭 지표는 매도 시그널을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터에선 이제 곧 머니플로우 지표나 RSI에서 과매도권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과매도권에 머문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이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때처럼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지요. 다음 20일 EMA와 50 EMA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드크로스는 역별을 만드는 것이며 역시나 매도 시그널에 해당합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염두에 두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격 21 EMA, 50 EMA, 100 EMA는 역별을 이루는 것이며 역시나 하락 추세를 계속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맥디에서는 이때와 매도 시그널이 똑같이 나온 뒤에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에선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시간봉의 볼린저 밴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편차 2차례 한선 밑에 종가가 마감되면은 볼린저 밴드는 벌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표준편차 1자리 하한선에는 저항받을 수 있으며 현재에는 6,502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캘린더스 볼린저 밴드 지표를 추가하셔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4시간봉의 오실레이터는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며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이 차트의 고점은 낮아지만 오실레이터의 고점은 높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이때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파동이 만들어져야만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4시간봉의 EMA에서는 역시나 올라가면 저항받을 20일 EMA였고 역시나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0일 EMA는 6,739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맥디에서는 역배열을 그대로 유지 중에 있으며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에서는 매수 시그널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프는 4%이며 미국 달러는 1119.6원, 일본 엔화로는 10.121원이며 비트 플라이의 두 차트의 가격 차이는 1.6%입니다. 며칠째 대응 방안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일봉에서는 상승 반전형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 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곧 과매도권에 도달하고 있고 며칠 안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것을 함부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 바닥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셨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일에 분석글과 코인 예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날인 7월 31일에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월봉 종가를 7MA 아래로 내릴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이 월봉 7MA보다 종가를 아래 마감시키면서 역시나 이것을 저항선으로 남기려는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락하겠구나를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일본 캔들에서 또한 이브닝 스타가 한몫해서 역시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제가 4시간봉 100EMA를 저항을 뚫어낸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비트호수 생방송 스트리밍에서 스펀키님과 같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의 유사성에 따라서 100EMA 저항받고 쭉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때와 같이 50EMA와 100EMA 부근에서 50EMA 그리고 100EMA 저항을 받고 100EMA 저항을 받아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던 적도 있었지만 8월은 감히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입니다. 제가 맞췄다고 으스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이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하신 분도 있고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대응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분을 통해 배워서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상승 때 월봉 7EMA를 만날 때는 주봉 50EMA를 만날 때는 일봉 EMA와 50EMA, 100EMA 골든크로스의 정별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하락 후에 100EMA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당장에 고민을 해둬야만 다음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잡으려는 트레이더에게는 제가 엔빌로프라는 지표를 권해드렸습니다. 엔빌로프는 이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격이라는 것은 이 이동평균에 대해서 가격이 멀어지면은 다시 한번 이동평균이랑 가까워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격의 의미입니다. 즉 엔빌로프를 통해서 이 15% 간격에 대해서 멀어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도 아래로 멀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동평균을 향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엔빌로프에서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동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인네버 영상을 잘 보셨다면 비트코스 패밀리 채널 구독과 알림 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며 그리고 제 캘린더 트레이딩뷰 채널에 글 보시고 이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